안녕하세요. 2023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오늘은 32번 32번째 문제 함께 여러분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그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하고요. 권리행사 방해죄 하면 딱 떠올라야 될 게 뭐죠? 네, 자기 소유 타인점유.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범죄다. 이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것만 알면 거의 한 50% 이상은 해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권리행사 방해죄도 은근히 좀 까다로워요. 저도 요 죄도 좀 보면 항상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공정증서 원본 부직이죄처럼 조금 이거 볼 때마다 살짝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운 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부 장소는 어디로 선택해서 공부하세요? 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원 내에도 자습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학원 말고 독서실 당연히 있을 거고, 학교 도서관은 여러분들 신림동 쪽이면은 서울대 도서관들 많이 이렇게 이용을 요즘에도 이용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저희 때는 꼭 본교생이 아니더라도 이 서울대 중앙도서관 중에 3열이라는 열이 있었어요. 3열. 그 3열을 항상 이렇게 열어뒀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네,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이 공부하는 장소는 이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 혼자서 외골수로 이렇게 딱 차단돼서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이제 고시 공부 막바지 때는 1인 독서실도 좀 생겼었어요. 1인 뭐 독서실이 자체가 1인으로만 된 데는 아닌데 1인 구역이 설정된 독서실이 있었어요. 몇 군데. 그런 데도 있었고 또 스터디용 독서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서로 얼굴 맞대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터디용 독서실도 있었고 저 때는 또 1인 독서실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 취향에 따라 좀 틀려요. 그리고 또 도서관처럼 완전히 뚫려 있는 데서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초반에는 좀 대학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는데 나중에는 제 1인 독서실로 갔어요. 1인 독서실로. 저한테는 좀 1인 독서실이 맞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너무 뚫려 있는 곳은 자꾸 다른 사람들을 좀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1인 독서실로 갔다. 1인 독서실은 정말로 커튼까지 싹 쳐서 요 공간에 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변이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어서 1인 독서실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실제로 이제 그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도서관에서 서로 공부하다가 또 밥터디라고 그러죠. 밥도 같이 먹고 또 가끔 이제 밥 먹고 나서 뭐 담배를 같이 태우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패차기, 저희 때는 이렇게 패차기도 많이 했어요. 그 이렇게 우유곽 접어가지고 막 족구처럼 비슷하게 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호흡하면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합격률은 약간은 이 사람은 사회적 공무원이라 그런지 이렇게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합격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특히 좀 젊은 분들, 빨리 시험에 이렇게 붙는 분들은 그렇게 좀 도서관파들이 좀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고, 독서실에서 많이 공부하실 것 같고, 또 원룸 자기 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방에서. 어떻게 보면 1인 독서실보다 더 이제 외골수로 공부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신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기에 맞는 어떤 그 공부 방법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행착오로 좀 초반에 겪을 수 있지만 내가 공부하다 보면 내 성향이 나오거든요. 내가 어떤 게 편할지. 근데 저는 완전히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는 좀 졸립더라고요, 자꾸. 딴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람이 주변에 있어. 사람의 호흡 소리는 들리지만 나 혼자의 어떤 딱 그 커튼까지 쳐서 나 혼자의 1인 독서실 형태가 공부가 제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좀 찾아가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어떤 공부 장소 요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그래서 공부 장소 선택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서 공부하는 게 나한테 가장 적합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권리행사 방해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권리행사 방해죄 요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뭐죠? 자기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죠? 타인의 점유와 권리의 목적 이렇게 되어 있죠.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지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재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권리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 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위헌범이라는 거죠.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방해될 우려가 생기면 기소에 이르는 거고 현실로 권리 행사가 방해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타인의 점유 권리 목적, 그 다음에 자기 물건이라는 거, 그 다음에 권리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성립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자, 형법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해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취거, 은닉, 조금 띄어쓰고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면 권리행사 방해 성립할 수 없다. 맞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기 물건이라는 거. 세 번째, 채권자가 동산 양도담보 목적물에 관한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즉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거죠. 채권자가 어떤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에 대해서 이 동산을 사실상 이 채무자로 하여금 사용은 하도록 하되 이 채무자한테 언제든지 이 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런 반환 청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반환 청구권 이렇게 이게 이제 반환 청구권인데 일종의 점유 개정 방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점유 개정 방식. 점유 개정의 방식으로 대내적으로 채무자가 이거를 채무자가 이거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다만 이 청구권을 얘가 채권자가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청구권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제3자한테 처분하는 거예요. 제3자. 그렇다면 이 반환 청구권이 일로 넘어간 거죠. 일로 넘어가서 얘가 언제든지 채무자한테 이거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3자에게 처분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제3자를 하여금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취거. 사안에 따라 권리행사 방해죄가 구성될 여지가 있으면 변론을 하고 절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렇죠? 얘가 어떻게 보면 이 채무자가 아직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담보로 해서 점유 개정 얘가 여전히 소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 채권자가 제3자한테 목적물 반환 청구를 양도한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상 대내적으로는 채무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외적으로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채권자가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외적으로 얘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반청을 얘한테 넘겼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라는 거죠. 대외적으로는. 따라서 이 동사는 뭐예요? 이 제3자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물건이 되는 거죠. 근데 타인이 점유하고 있네요. 지금 뭐예요? 담보 목적으로 타인이 점유 개정 방식으로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가 만약 제3자가 이거를 가져갔다면 내 물건에 대해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가져간 거기 때문에 내 물건을, 따라서 이거는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게 맞죠. 다만 절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봐야 돼요. 담보 목적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사실상의 소유자고, 이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다면 제3자가 사실상의 소유자고 얘는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제3자가 이거를 임의로 취거해 갔다면 타인이 점유한 자기 물건을 가져간 거랑 동일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좀 민사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4번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로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죠. 즉 정당한 원인에 의해서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이 없는 절도법인의 점유는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말하는 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 점유라는 이 타인의 점유에서의 타인은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점유 개정에 의거해서 점유 개정권에 의거해서 채무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었던 건데 여기서도 바로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본권,
반드시 어떤 그 본래 권리, 뭐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거를 점유할 어떤 권한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권한. 본권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 동시행항변권. 즉 너가 안 주면 나도 못 줘. 네가 나한테 돈을 안 주면 나도 이 물건 못 줘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점유권도 동시행항변권에 대한 점유권도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점유로서 타인의 점유에 해당된다는 거야.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이 아니라 여기서 점유는 뭐다? 네가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이거를 점유를 풀어줄게. 근데 네가 나한테 돈 안 주기 때문에 너 줄 때까지 내가 갖고 있을 거야. 이런 거죠. 동시행항변권이. 동시에 우리 행사하자. 넌 돈 주고 난 물건 주고. 이런 어떤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도 권한에 의한 점유, 권원에 의한 점유가 되고 바로 타인의 점유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내 물건인데 타인이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하고 있어. 근데 그걸 내가 가져왔어.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권리행사 방식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 점유의 개시 당시에는 적법한 점유 사유에 기하였으나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임의로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무단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점유자는 더 이상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수 없다. 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죠? 점유 개시 당시에 적법한 사유에 기하였는데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사정이 발생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임의로 이를 인도하지 않고 이걸 무단 점유하고 있었어. 그러면 점유자는 더 이상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권리가 없어졌잖아요. 알았잖아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답은 뭐다? 쭉 내려가 보면 1, 2, 3, 4 아이고 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여기서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이다. 이거 뭐라고 되어 있죠? 5번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수 없다 아니죠.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그죠?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실수했네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입니다.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의 개시 당시에는 적법한 사유에 기하였으나 그 후에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임의로 이를 인도하지 않고 계속 이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더 이상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할 수 없다? 아니야. 이 경우에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봐야 돼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개시가 적법했다면. 그죠? 개시가 적법했다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적법한 점유에서 물건을 점유한 이상 그 후에 그 점유를 소유자에게 명도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자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예요. 이다. 네, 저도 또 틀렸죠 지금. 또 헷갈린 거예요. 개시가 일단 적법하게 됐으면 그 후에 명도해야 될 사정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명도하지 않고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 타인의 점유도 일단 보호해줘야 된다는 취지에 입하나요. 따라서 답은 5번이다. 아시겠죠? 되게 어렵네요 5번. 다시 보니까 또 틀렸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제가 뭐 일부러 틀린 건 아니에요. 정말 틀렸어요. 정말 설명하다가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5번 틀렸다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저도 이렇게 틀리지 않아요. 저도 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본 사람인데도 역시나 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5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